지난 4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스터디 카페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간 A씨. 면접에서 성폭력, 성착취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는데 지역 시민단체가 최근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알바 사이트 성폭력 피해 사건 대책위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산 성폭력 상담소 차가영 상담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대책위원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부산 성폭력 상담소와 그다음에 부산 여성의 전화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성인권 지원센터 산림들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들 30여 개 단체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26일에 이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성명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알바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제 가해자들이 성폭력 착취하여서 이제 피해자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니 이제 성폭력으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이제 이 공범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은 채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야 했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들에게 이제 특수강간치사죄를 적용을 하고 구속 기소하라. 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과요. 그다음에 성폭력, 성착취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인 통합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좀 높여야 된다. 특수강간치사죄까지. 근데 네. 현재 그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뭡니까? 11개 정도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예.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이제 위계 등 가늠, 강요행위, 이제 강제추행, 가늠 요인 이런 성매수 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업안정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 법률에 관한 위반, 피감도적 가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대신 이제 특수강간치사 혹은 최소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대책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과 강간의 차이가 이제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가늠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은 유형력 행사,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이 발생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담한 사람이 우선은 이제 그 세 사람이나 되는 그 2명 이상이 되게 되면 특수강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제가 보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제 폭행이랑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강간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사건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알바를 구하러 가는 줄 알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어두운 계단을 올라간 부분, 다치는 소리 그리고 아저씨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피해자가 이제 이런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폭력이나 협박 그 이상의 공포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누군가 문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폭행과 협박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이제 폭행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이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이 폭행과 협박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넓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수강간치사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명히 그죠? 성폭력이 있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네. 그 뭐 죄질에 비해서 정말 좀 뭔가 경미하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대책위에서 지금 변종 성매매 업소 운영자 2명을 성범죄 공범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네.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피해자가 이제 생전 친구들한테 이렇게 남긴 말을 보면 이제 가해자가 데려갔고 이제 계단을 오르니까 그 바로 쇠문이 잠기는 소리가 나면서 아저씨 2명이 앉아 있었고 이후 강간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그 성범죄를 계획을 해서 같이 공범으로 지금 그 동조를 해서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같이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 특수강간치사나 이제 성폭력으로 이제 위계 등에 의한 간음으로 보기보다는 성매매나 직업안정법 관련으로 제가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피해자 이 가족들이 정말 마음이 많이 그렇죠. 아프실 텐데 특히 네. 피해자 가족들은 이걸 성매매로 사건을 축소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요건 또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성매매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 탓으로 돌아갈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갔는지 아닌지 아니면 돈에 대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되게 되면서 피해자의 비난에 대해서만 이제 시선이 사로잡힐 수가 있고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이제 피해자분들 가족분들께서도 화가 나신 거고요.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기 왜 따라갔냐 이런 말들만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비슷한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선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아유, 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선. 을 가족분들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 이제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보고 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뭐 아르바이트라는 게 돈 벌러 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네. 스터디 카페 뭐 알바로 간 거지 그거를 성매매와 연결시킨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네요. 네. 그렇죠. 그 피해자의 사망과 간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또 인정해야 네. 된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저희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 피해자분께서 이제 친구분들에게 이제 인터뷰하시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강간 이후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해를 가할까봐 두려워서 가해자가 신고를 이제 못한 채로 계셨다가 이제 그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성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강간으로 인해서 성병까지 이제 오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사망에 대한 원인이 결국에는 가해자의 강간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강간을 안 당했으면 이 피해자가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뭐 상식선으로 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책위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사건은 이제 가해자 3명이 합동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이제 유형력이나 협박 등을 이용을 해서 결국 강간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성병에 감염되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까지 된 사건으로서 이제 피해자들의 이제 행위 자체가 특수강간치사죄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현재 법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병을 옮긴 부분은 맞기 때문에 네네. 강간 축소강간 치사죄로라도 치상죄라도 이제 적용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어린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이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피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런 피해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남겼습니다. 저희는 이 기사를만 전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그 후속 조치나 아니면은 디테일에서 몰랐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몰랐네요. 오늘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 엄중 처벌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비슷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상담소나 이제 지원 기관들을 통해서 꼭 도움을 받으셨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성폭력 상담소 차가영 상담원이었습니다.